작은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두고 있는 태석. 어르신, 저쪽 분과 한수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한 남성에게 내기바둑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패배로 돈을 잃게 되고 한 판 더 하시죠. 올인 난 거 아니요? 그러면 딱밤 10대 맞기라도. 마지막으로 딱밤 맞기 내기를 하게 되는데 오케이. 그렇게 성사된 내기에서 태석은 그동안 일부러 져주기라도 한 듯 한 가지 더 내기 하셨는데. 여유롭게 이겨버리곤 자, 알았어 때려. 상대의 이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참지 못한 남성은 칼을 들고 설쳐보지만 에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가! 태석에게 간단히 제압당합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남자. 그러나 태석이 누군지 떠오른 듯 그를 도발하려 하지만 두 대 남았어. 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입을 막아버리곤 계속해서 이마를 때려대는 태석. 과연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조의 영화 리뷰 시작합니다. 프로 바둑기사인 태석. 그는 TV로 생중계되는 큰 대국에서 아쉽게 상대 기사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을 한 그가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형?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의 친형이었고 위로의 말과 함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지도대고 간판만 더. 무슨 지도되고? 뜬금없이 대국을 요청하는 태석의 형. 그냥 접으면 안 될까 오늘? 지도대국이라 알고 온 태석. 하지만 형 지금 도박에 손대고 있는 거야? 실상은 큰 돈이 걸린 내기 도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한 가지만 명심해. 절대 지면 안 돼. 자신의 형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내기바둑에 대리바둑을 두기로 합니다. 상대의 실력은 프로기사인 태석에게 전혀 위협이 되진 않았지만 태석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기라도 하는 듯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통에 태석의 카메라는 잠시 끊기게 되고 일단 두지 말고 좀 기다려봐. 통신이 두절된 그 찰나를 견디지 못한 형의 패착으로 인해 형 거기 아니야. 형 거기 아니야. 거기 두면 안 돼. 내기바둑은 패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게다가 대리대국까지 들켜버린 태석. 이기면 네 형은 살려주지. 대국의 승패로 형을 살려준다는 제안을 걸어오는 한 남자. 그러나 극한의 공포에 빠진 태석은 바둑을 제대로 둘 수가 없었고 결국 태석의 형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죽은 건가? 안 죽었습니다. 형의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게 된 태석. 그는 그곳에서 바둑을 취미로 하던 조폭 두목을 만나게 되는데 뛰어난 바둑 실력으로 조폭의 환심을 얻게 된 태석은 대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싸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싸움을 알려달라 부탁을 하곤 복수를 다짐하며 긴 수감 생활을 견뎌내는 태석.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출소 날이 다가오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조폭의 도움으로 복수를 위한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벗어난 태석의 계획은 복수를 위한 팀원을 모집하는 것. 그 사람 좀 빌립시다. 그의 첫 번째 팀원은 그의 형과 한 팀을 이뤘던 미끼 꽁수. 그리고 과거 살수에게 두 눈을 잃은 주님과 저와 수담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한쪽 손을 잃은 그의 파트너 허목수. 이들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에브리바디 모두 집중. 그리고 바로 시작된 상대의 탐색. 내기판에서 직접 뛰며 도박장을 관리하는 선수와 뒤에서 훈수로 대리바둑을 하는 훈수꾼 왕사범. 그리고 저기 저놈이 아다리야. 그리고
손속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다리와 근데 더 잔인한 놈이 있지. 아우 저 인간 살수.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 대장 살수. 살수가 간혹 들리는 마지막으로 살수의 여자이자 프로 바둑기사였던 배꼽 권은정. 배꼽이라고 부르더라고? 이건 내 느낌인데 이 배꼽 살수의 여자인 것 같아. 마침내 시작된 이들의 작전. 근데 그 하시는 일은 뭔가? 학교에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긴 어떻게 하셨나요? 예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먼저 태석은 살수의 여자 배꼽을 미리 포섭해두기 위해 그녀가 운영하는 바를 방문하고 동시에 미끼 꽁수를 살수 패거리가 운영하는 내기 바둑장에 발견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선수. 우선 미끼로 파견된 꽁수가 엄청난 양의 돈을 잃어주며 선수의 이목을 끌고 괜찮으시면 저랑 한 판 두시겠습니까? 호구로 낙인 찍힌 꽁수가 선수를 함정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태석의 대리대국으로 선수를 탈탈 털어버리곤 어이구, 아유 진 줄 알았는데 한집반 이겼네. 훈수꾼 왕사범까지 유인하는데 성공합니다. 내일 몸풀 준비를 하네. 아달입니다. 이를 갈고 다시 찾아온 선수와 훈수꾼. 어떤 새끼야? 이 새끼 미끼를 안 물어.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며 어떤 놈인지 알겠구만. 이 새끼 완전히 갖고 노네 나를. 양시장. 이 새끼도 장난쳤어. 새끼. 상대를 죽이기 위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태석과의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선수. 이 모습을 확인한 훈수꾼은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허목수와 주님의 추격에 제압을 당하고 선수마저 태석에게 제압당하게 됩니다. 이후 의문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냉동창고에서 꽁꽁 얼어 죽은 선수를 발견하게 된 살수. 누구신지 재밌게 노는군.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연락처를 통해 태석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리고 캐비넷 열어봐. 또 다른 부하 아다리의 시체를 받게 되고 분노합니다. 살수에게 아다리와 선수의 시체를 선물로 보내고 그의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태석. 하지만 살수도 그대로 당하고 있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태석이 살수의 여자 배꼽과 교감을 나누는 그 시각, 살수는 부하들을 보내 꼼수와 주님을 납치하는 데 성공하고 이들을 이용해 태석을 유인하려 하는데 이제야 기억이 나.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죽었다 살아났지. 네 친구는 뭐가지? 기대하라고. 그렇게 성사된 이들의 만남. 그리고 동시에 이들의 사활을 건 대국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목숨을 건 마지막 대국. 그러나 그 순간 태석에게 건네는 살수의 한마디. 네가 이기면 배꼽이 죽는다는 거 아나? 살수는 태석과 배꼽이 가벼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배꼽을 이용해 태석을 잡아내려 했던 것. 결국 태석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과연 이들의 사활을 건 대국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영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바둑을 소재로 인생을 얘기하는 영화 신의 한 수.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지만 바둑의 결과가 어떻든 치고받고 쑤시느라 바빠 도박 폭력 영화라는 비난과 바둑을 소재로 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비난이 많은 영화였으나 신의 한 수 1편이 개봉한 지 5년 후인 2019년 신의 한 수의 두 번째 시리즈 귀수편이 개봉하면서 1편은 잘 만들어진 영화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같은 해에 개봉한 타짜 세 번째 시리즈 원아이드 잭이 개봉하고 나니 구석구석 타짜로 오마주했던 신의 한 수 1편은 타짜보다 더 타짜스러운 영화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소재로 하기에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놓쳐서는 안 될 주옥 같은 명대사들. 주인공 태석의 조력자 주님과 허목수의 대화에서 영화 신의 한 수의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망가진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 그런 수가 있다면 자신의 가족과 허목수의 팔을 되돌려 주겠다며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주님과 그러한 주님에게 그런 수가 있다면 내기 바둑을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의 한 수라 이야기하는 허목수의 한마디. 그리고 이 대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 마작을 두다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돌아가는 한 회사원의 모습. 배역의 이름조차도 없는 배우 배성우님께서 연기해주신 이 남자가 주님과 허목수가 그리는 신의 한 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액션 영화이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마음을 다잡는 기회를 주는 영화 신의 한 수. 그럼 제가 생각하는 영화 속 명대사를 끝으로 무쪼의 영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물었지. 우리 삶에 신의 한 수가 있겠냐. 이제 알겠어. 그런 묘수는 없다. 하루하루 묵묵히 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